안녕하세요. 작가 김은형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지난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평생 현역으로 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장 7꼭지 책 쓰는 직장인이 느는 이유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글을 써라. 강렬하게 독서해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레이 브래드버리.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10가지의 명언이 적힌 액자를 방에 걸었다. 전셋방 방은 2개이고 방 하나는 작업장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액자가 매번 눈에 보이게 된다. 그 중에 2가지 명언이 마음에 담겨 있다. 하나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고 또 참을 수 있었던 인내는 바로 초등학교 시절 매일 보던 명언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은 짧고의 의미는 부모님 세대처럼 수명이 평균 60세라고 하던 시대이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크게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85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80세까지 가게 일을 하셨으며 올해 88세이다. 이처럼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제 40대 직장인의 경우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갈 수 있다. 교통사고나 재해 그리고 못 고치는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 아니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 2019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2006년 33년이었던 기업의 평균 수명이 최근에는 29년으로 4년 감소했다.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하면 평균은 11년으로 뚝 떨어진다. 2019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의 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개업 자영업자 756만 5,501명 중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 884명으로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로 나타났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치킨집이 최근 4년간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월 KB금융그룹이 발표한 KB자영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8만 7천 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이며 창업은 2014년 9,700개에서 2018년 6,200개로 감소한 반면 폐업은 매년 8천 개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15년 이후 4년간은 폐업 매장 수가 창업 매장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직장인의 경우 대학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정년 60세까지 약 33년간 근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평균 수명이 29년이다. 미상장기업까지 포함하면 11년밖에 안 된다. 그리고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의 반퇴 시기는 평균 49.4세이다. 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창업 비용이 많이 들고 경험이 없어서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한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치킨집의 경우 포화 사태를 넘어 폐업 매장이 창업 매장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직장인은 퇴직 후 삶의 불안감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 정년 60세에 퇴직해도 30년 이상, 반퇴 시기에 나온다면 40년 이상의 인생 후반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특히 40대 직장인은 직장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하소연할 것이 마땅치 않다. 상사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부하 직원에게 능력 있는 선배로 보이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능력이 안 되면 무능한 선배라고 꼰대 소리를 듣는다. 인생 후반의 시간은 경제적 여유만 있다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 맺어진 인맥들도 당신에게서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한다. 여행을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친구들도 당신이 시간에 맞춰 놀아주지 않는다. 가족도 하루 이틀이지 삼식이가 된 당신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당신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나 업을 찾아야 한다. 평생 현역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당신에게 필요하다. 당신도 책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서 똑똑한 나이로 커주기를 바란다.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넓히라고 전집 세트를 사서 책꽂이 가득 채우기도 한다. 어릴 적 꿈이 책 쓰는 작가나 예술가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가 작가나 예술가의 삶은 가난하고 힘들다 해서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책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다. 석박사나 교수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것도 아니므로 책을 쓸 수 없다고 단정해버린다. 하지만 아니다. 김태광 작가는 10년차 직장인 사표 대신 책을 써라 해서 10년차 직장인이면 자신의 업무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신선한 주제나 콘센트로 연결시켜 책을 쓰면 된다 라고 말한다. 책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 당신이 잘하는 장르의 책을 쓰면 된다. 그것이 자기계발서가 될 수도 있고 경영서나 리더십 관련 책이 될 수도 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외부에 책 쓰는 코치들이 많이 있다. 당신의 실력력이 부족할 따름이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시간을 팔고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자기계발을 하기 원한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삶을 위한 자기계발로 책을 쓰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이 책을 쓰면 좋은 이유를 6항목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책을 쓰게 되면 저절로 자기계발이 된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 권의 책을 쓰려고 하면 많은 자료를 찾고 수집하게 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저절로 자기계발이 된다. 직접 책을 쓰게 된다는 것은 당신이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의 폭을 넓혀주게 되어 가치가 있는 자기계발이 된다. 둘째, 자기 업무와 연관된 책을 쓰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당신이 쓴 책으로 인해 당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다. 회사에서도 당신을 재평가하게 되고 존재감이 드러나면서 퇴직 기한이 연장된다. 당신이 세운 계획 안에 회사가 들어오게 된다. 셋째, 사내 내외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 회사 내에서는 당신이 최고 전문가라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외적으로는 책 그 자체가 홍보 역할을 하게 되며 방송국이나 관련 미디어에 당신의 존재감을 알리게 된다. 넷째, 저자의 개인 브랜딩을 하게 된다. 책을 쓰면 당신의 이름이 브랜딩이 된다. 당신을 위한 홍보는 책이 해주며 저자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준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신의 존재감도 올라가고 덩달아 당신의 가치도 올라간다. 다섯째, 인생 후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다. 책은 당신의 꿈에 한층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을 출간하게 되면 학교, 교육기관, 기업, 그리고 방송국 등에서 강연 요청이 오게 된다. 작가, 강연가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섯째, 누군가에게는 자기 인생의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 책이 출간되면 책을 읽는 누군가는 꿈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과 같은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책에는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으므로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당신도 왜 직장인이 책을 쓰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일반 직장인이 많이 하는 외국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도 해야 한다.
당신은 이제까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독서가로 살았다.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를 검색하거나 신간도서를 검색하고 취향에 맞는 도서를 구매하여 읽는 독서가였다. 감명받은 책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자 사인을 받고 싶어 했다. 만일 당신이 책을 쓰게 되면 당신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이제 당신이 쓴 책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전시되어 독자를 기다린다. 가족과 친구 및 지인들이 출간된 책을 보고 놀라워한다. 이처럼 책을 쓰고 난 다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고 벅차오른다. 책은 인생 후반 당신을 위한 멋진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